라디오 전망대 정치 한판. 정치 한판 시작합니다. 오늘도 더불어민주당 서동용 전 의원과 개혁신당 천하람 당대표 대행 겸 원내대표 두 분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예, 반갑습니다. 서동용입니다. 네, 개혁신당 천하람입니다. 네, 두 분 어떻게 한 주간 잘 보내셨습니까? 서 의원님. 예, 뭐 잘 지냈고요. 그 광양 매화 축제가 진작 있었는데 그 기간 동안에 꽃이 전혀 안 피어가지고 한국인들이 굉장히 좀 이렇게 아쉬워하셨는데요. 맞아요. 제가 며칠 전에 뭐 꽃 구경을 간 건 아니고 일 때문에 갔다가 봤더니 꽃도 많이 피었고 축제 기간보다 더 많은 분들이 와 계시더라고요. 예. 여러분들 요즘 마음 많이 좀 심란하시고 어수선하시겠지만 또 시간 내서 광양 매화꽃 좀 구경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천 대표님 잘 보내셨습니까? 한 주간. 네, 일단은 탄핵 결정이 너무 안 나와서 저도 좀 굉장히 뭐랄까요, 좀 걱정하면서 보내기도 했고요. 또 최근에는 국회에서 연금 개혁 관련한 이슈가 있어서 예. 또 젊은 세대들의 많은 문제들 제기들이 있고 또 국회 내에서 상대적으로 젊은 국회의원들이 또 의기투합하는 일들도 있어가지고 연금 개혁 때문에도 굉장히 또 바쁜 한 주를 보낸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본격적으로 주제 토크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시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체제가 됐습니다. 헌법재판소가 어제 한덕수 총리에 대한 탄핵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자, 우선 헌재 판결 두 분 어떻게 보셨는지부터 여쭙겠습니다. 서 의원님. 예, 이제 기각을 예상하는 분들도 계셨고 인용을 확신하는 분들도 계셨는데요. 결국 기각됐습니다. 그 헌법재판관을 임명하지 않은 행위가 헌법에 위배된다라고 하는 거에 대해서는 지난번 최상목 권한대행에 대한 권한쟁의 심판 사건은 이미 확인된 내용이었고요. 예. 가장 중요한 게 이제 파면을 할 만큼 중대성이 있는가 이런 문제였는데 이제 다수의 재판관들이 중대성이 없다 이렇게 본 거고. 예. 또 일부 재판관은 그 대통령 권한대행인 만큼 가결정족수를 대통령에 준해서 3분의 2로 봐야 한다면서 각하 의견도 냈고요. 예. 김복형 재판관의 경우 권한대행이 재판관을 임명할 의무는 있으나 그게 즉시 임명할 의무가 있는 건 아니지 않느냐. 그래서 한덕수 총리가 임명 보류를 선언하자마자 탄핵 소추를 의결한 만큼 한덕수 대행이 헌법과 법률을 위반했다고 보기 어렵다. 이런 이제 결정을 했어요. 예. 탄핵이 기각된 것에 대해서 아쉬워하거나 분노를 표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러나 이제 결정 내용들을 좀 꼼꼼히 살펴보면 각 재판관들이 나름 논리적 판단을 했음을 알 수는 있었는데요. 예. 저는 이 대목에서 한덕수 총리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하고 싶어요. 파면은 면했습니다. 그러나 파면을 면했다고 해서 헌법 위반 책임까지 면할 수는 없습니다. 네, 뭐까지요? 헌법 위반 책임까지 면할 수는 없다. 예. 이 점을 좀 깊이 인식했으면 좋겠고요. 마흔액 재판관 빨리 임명하고 경제를 포함한 국정 안정에 전력을 다해 책임지는 자세를 보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서 의원님, 지난주에 헌재가 그 한덕수 총리 기각을 생각을 하고 있다면 윤 대통령 선고 날짜랑 관련이 있을 거라고 말씀을 주셨는데 정말로 한 총리 선고가 먼저 기각으로 났더라고요. 예. 예. 저는 이제 뭐 윤석열 탄핵은 분명하다라는 생각이었는데 예. 어쨌든 한덕수 기각, 윤석열 인용을 가정한다면 국무총리를 대통령 권한대행 자리에 되돌려 놓고 대통령을 파면하는 게 국가를 위해 더 낫다는 판단, 이걸 이제 헌재가 할 수 있다고 봤는데 그걸 그렇게 한 것이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예. 천하람 대표님께서는 헌재 판결 어떻게 보셨습니까? 우선 다양한 의견이 표출됐다는 걸 주목해서 봐야 됩니다. 예. 제가 그 총리에 대한 탄핵 심판 결정을 보면서 예. 야, 이게 대통령에 대한 탄핵 심판이 오래 걸리는 게 이유가 있구나. 지금 헌법재판관들이 굉장히 이게 역사에 남을 만한 사건이지 않겠습니까? 예. 그러다 보니까 각자 본인들의 어떤 판단을 다 피격하려고 하고 그걸 또 별개의 의견이 됐던 뭐 반대 의견이 됐던 다 남기려고 하는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이게 총리에 대한 탄핵 심판도 그럴진데 대통령에 대한 탄핵 심판에서는 이게 얼마나 더 어떻게 보면 치열하고 또 더 본인들의 어떤 논지를 관철하려고
할 것인가. 그래서 이게 탄핵 심판이 참 오래 걸리고 있는 것 같다라는 생각이 첫 번째로 들었고요. 예. 그 다음에 우리 헌법재판소가 중대성 요건, 그러니까 잘못이 있다 하더라도 그게 파면할 정도로 중대한가라는 것을 여전히 중요하게 보고 있구나. 그래서 저도 한덕수 총리 탄핵에 개혁신당도 찬성을 했었는데 예. 한덕수 총리가 헌법재판관을 임명 안 하고 있는 시기를 조금 더 길게 가져갔다가 탄핵을 했으면 어땠을까. 그게 무슨 그랬다면- 말씀이세요? 네, 그랬다면은 이 헌법재판관을 임명하지 않은 이 헌법 위반의 중대성이 조금 더 중하게 판단되지 않았을까. 지금 와서 보면 한덕수 총리 탄핵을 너무 서둘렀던 거 아닌가 하는 후회가 좀 되고요. 아,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행인 점은 한덕수 총리가 어떤 중대한 헌법 위반이 있느냐에 대해서는 뭐 논쟁이 있을 수 있고 헌법재판관들은 파면할 정도는 아니다라고 했지만 예. 윤석열 대통령의 중대한 헌법 위반이 있다라는 거는 뭐 명확하기 때문에 저는 헌법재판소가 아무리 중대성 요건을 신중하게 본다 하더라도 예. 대통령에 대해서 기각하기는 어려울 것이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어제 한 인터뷰에서요, 천 대표님께서 한덕수 총리 탄핵 기각 관련해서 사실상 패자는 국민의힘이다라고 주장하셨더라고요. 어떤 부분 때문에 그렇게 보신 거예요? 제가 방금 드렸던 말씀에 사실 이어지는 얘기인데요. 예. 윤석열 대통령이 다시 복귀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많은 국민의힘 의원들도 기각될 거라는 얘기는 잘 못했습니다. 무슨 얘기를 주로 했냐면은 예. 절차상 문제가 있기 때문에 각하되어야 된다는 얘기를 많이 했어요. 근데 어제 그 한덕수 총리 결정문 내용을 보면 예. 윤석열 대통령 사건이 각하될 가능성은 저는 거의 0%가 됐다. 그렇게 봅니다. 무슨 얘기냐면 국민의힘에서 가장 크게 공격했던 것이 국회에서 탄핵을 의결할 때는 대통령이 내란죄를 저질렀다고 해서 의결을 했는데 왜 헌법재판소 재판 과정에서는 내란 죄는 빼고 내란 행위만 다투겠다고 했냐. 이러면 이거 절차 위반이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한덕수 총리 탄핵 사건에도 비슷한 문제가 있었거든요. 예. 근데 여기에 대해서 헌법재판소가 아무런 문제를 쓰지 않았어요. 그렇다라고 하는 말은 윤석열 대통령 탄핵 사건에서도 절차상의 문제가 발목을 잡을 가능성이 아주 작아졌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번에 오히려 국민의힘 쪽에서 총리 사건 이겨가지고 의기양양하다면은 지금 각하될 가능성이 매우 줄어든 상황 자체가 저는 국민의힘의 사실상의 패배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결국 중요한 건 대통령 탄핵 사건이기 때문에 예. 그렇습니다. 그럼 대통령 탄핵 사건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을 거라고 보지 않고 계시는 거예요? 이제 헌법재판소에서 굉장히 신중하게 예. 대통령 탄핵 사건과 논리적으로 이어질 만한 부분들은 최대한 쓰지 않았습니다. 예를 들면 비상계엄이 적법한지 불법인지 이런 거에 대해서도 쓰지 않았고요. 다만 제가 방금 말씀드린 이 국회의 탄핵 소추 과정이 문제가 있냐 없느냐의 부분에서는 예. 문제가 있었으면 판단을 했었어야 되거든요. 예. 그러면 한덕수 총리 때도 문제가 없었으면 윤석열 대통령 때도 문제가 없는 없다.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오히려 되게 클리어가 됐고 예. 또 이거는 뭐 제가 약간 희망 섞인 얘기입니다만 예. 한덕수 총리가 비상계엄에 적극적으로 개입한 증거가 없다 그랬는데 만약에 비상계엄이 적법하다라고 봤다면 오히려 그 앞 단계에서 비상계엄이 적법하기 때문에 개입을 했어도 문제가 없다라고 할 수도 있는 겁니다. 근데 그렇게 보진 않았기 때문에 저는 뭐 대통령과 관련한 사건에서 절차적 부담 이런 부분들 또 비상계엄의 어떤 법적인 판단 이런 부분들도 그래도 꽤 유리하게 탄핵 인용 쪽으로 가져갈 수 있지 않겠나 생각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서 의원님께서는 이번 대통령 탄핵에 이번 한덕수 총리 기각 사건이 영향을 미칠 거라고 보시나요? 어떻게 보세요? 사안이 달라요. 저는 윤석열은 파면될 걸로 확신하는데요. 예. 최근 이제 선고가 너무 늦어지면서 온갖 흉흉한 소문이 또 돌아다닙니다. 그래서 저도 걱정이 돼서 좀 생각을 깊이 해봤는데요. 아무리 생각을 해봐도 이게 술기운도 아니었을 텐데 야당 전부를 종북 좌파 세력으로 규정하고 이를 일거에 척결한다면서 비상계엄을 선포한 이 미친 행위가
헌법에 위배되지 않는다거나 파면을 할 정도로 중대하지 않다고 결정문을 쓰는 거. 이게 현재 재판관들이 법리적으로나 정서적으로 가능하지 않을 거다. 저는 그런 생각이 들어서요. 만약에 이제 일각의 우려처럼 헌재가 윤석열 탄핵을 지각한다면 그건 대한민국 국군의 쇠락을 걱정해야 할 만큼 중대한 역사의 범죄가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한 총리 탄핵 소추가 기각되면서 민주당의 탄핵이 실효성이 있었는가에 대한 의문이 제기가 되고 있습니다. 당내 비명계에서도 지금 당내 전략 부재에 대한 비판 여론이 좀 높아지고 있는 것 같던데 서 의원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예, 물론 이제 대명천지 21세기에 꿈에서도 생각하지 못했던 비상계엄을 선포하고 국회 군인이 난입하는 이런 사태가 있었기 때문에 단호한 의지와 판단을 바탕으로 해서 내란 세력을 척결하기 위해서 단호하게 나갔어야 한다라고 하는 점은 뭐 동의합니다만 한편으로는 너무 좀 강경 일본도 아니었나 하는 비판이 있는 것도 사실이지요. 예. 아까 최나람 대표도 한덕수 탄핵을 너무 서둘렀던 게 아닌가라는 말씀을 하셨는데요. 예. 저는 그와 조금 다른 측면에서 좀 아쉬움이 있어요. 예. 그 당시에 한덕수 총리에 대해서 탄핵을 추진할 게 아니라 권한쟁의 심판을 제기하면 어땠을까 하는 점인데요. 야당이 한덕수 탄핵을 결정할 때 이제 저는 그 생각을 좀 했었어요. 그리고 예. 쭉 지금까지 그 생각은 변함이 없는데 현재는 탄핵 상황에서 6인 재판부의 어려움 내지 문제점을 설명하면서 구인 완전체 헌재를 만들어달라 이렇게 호소를 했고 예. 그러면서 대통령 권한대행이 국회 선출의 재판관을 임명하는 건 문제 없다는 것이 현재 입장이다 이렇게 밝혔지 않았습니까? 예. 그러면 이제 그때 당시에 한덕수의 대행을 상대로 재판관 미임명이 국회의 권한을 침해하는 거다라고 해서 권한쟁의 심판을 청구했다면 그때 당시 현재는 6인 재판관 체제의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이걸 해소하기 위해서도 빨리 유언 결정을 해줬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예. 그런 결정이 헌재에서 나왔다면 한덕수 총리는 재판관 3명을 임명하지 않았을 거고 만일 임명하지 않으면 그때 탄핵했어도 되는 거거든요. 예. 예, 헌재 결정이 있고도 임명하지 않은 행위 이거는 뭐 이번 탄핵 그와 좀 상황이 완전히 달라서 완전히 국민의 신임을 배반한 것으로 봐야 되기 때문에 그 헌법 위반의 중대성이 있는 거거든요. 그랬다면 이제 탄핵도 인용이 됐을 거고 결과적으로 그때 당시 탄핵을 추진하는 것보다는 권한쟁의 심판을 통해서 절차를 밟아가는 게 훨씬 더 현명한 방법이 아니었을까 그런 생각은 듭니다. 예. 천 대표님께서는 이 민주당 내에서 탄핵의 실효성이 있는가라고 나오는 이 비판 여론 어떻게 생각하세요? 네, 사실 한덕수 총리 탄핵은 그때 당시로서는 나름대로 중요한 문제였습니다. 예. 이제 어쨌든 헌법재판관 3인을 다 임명하지 않겠다라고 하는 상황에서 헌법재판소의 6인 체제는 너무 불안했기 때문에 뭐 일정 부분 서두를 필요가 있었던 것도 같다고 생각합니다. 저도 참여했지만 그런데 이제 그 다음에 감사원장이라든지 검사 3인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사실 필요가 없었습니다. 탄핵이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너무 무리하게 민주당이 주도해서 탄핵을 하다 보니까 탄핵이라고 하는 단어가 좀 너무 무게감도 떨어지기도 했고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그런 다른 사건들이 없었다면 대통령 탄핵이 조금이라도 더 빨랐을 겁니다. 그래서 그런 면에서도 이거는 더불어민주당의 굉장히 큰 자충수 아니었는가 그런 생각을 합니다. 예. 서 의원님께서도 동의하십니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비상계엄 이 내란 사태가 발생을 했으면 빨리 내란을 척결하고 내란 주범인 윤석열을 빨리 파면하고 예. 처벌을 하고 여기에 집중을 했어야 해요. 근데 이거저거 다른 문제들이 계속 그 탄핵이 반복이 되면서 이 탄핵 이 과정이 내란 수계를 그 파면하는 과정이라기보다는 여야 간의 그 정치적 갈등의 하나인 것처럼 돼버렸거든요. 예. 이것들이 이제 보수층이 더 결집하게 만든 요인들도 있었고 아까 천하람 대표가 지적했던 대로 현재 그 탄핵 선고가 늦어지는 요인도 됐을 거고요.
그래서 그런 문제들에 대해서는 민주당이 너무 강경 일본도였다. 너무 많은 사안을 한꺼번에 하려고 했다라고 하는 지적은 가능할 것 같습니다. 예. 한편 민주당은 한덕수 국무총리 재탄핵 추진을 좀 시사하고 있던데 이건 어떻게 보세요, 서 의원님? 저는 이제 차상목 대행이 재판관을 임명하지 않은 거 이건 헌법 위반. 이건 이제 분명하고요. 근데 현재의 결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계속 재판관을 임명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거는 헌법에 위반되기도 하고 국민의 신임을 배반하는 행위로서 중대성이 있다. 이건 분명해 보입니다. 그래서 이 최상목 부총리의 탄핵 사유는 충분하다. 이렇게 생각은 하는데요. 예. 한덕수 그러나 국무총리 재탄핵은 지금 추진되고 있는 건 어떻게 보세요? 최상목 대행에 대한 탄핵이 추진되고 있는 거 아닙니까? 예. 근데 한덕수 국무총리에 대한 재탄핵도 지금 추진을 시사하고 있더라고요, 민주당이. 뭐 시사를 하던데요. 저는 이제 그러면 안 된다고 봐요. 최상목 대행에 대해서도요. 예. 탄핵 사유가 있다고 해서 모두 탄핵을 추진하면 안 되는 거다. 그건 이제 무엇보다 최상목 대행 말씀을 좀 드리면 탄핵 선고 전에요. 그러니까 한덕수 탄핵 선고 전에 최상목 대행을 탄핵을 하면 국정 불안정이 완전히 더 커질 우려가 있지 않았겠습니까? 예. 근데 지금은 한덕수 총리가 복귀했기 때문에 대통령 권한대행도 아닌 사람이에요. 이런 사람을 탄핵을 추진할 헌법상의 필요도 없는 거거든요. 그래서 야당이 지금 권한 행사를 좀 자제해야 할 단계다. 예.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예. 한덕수 임명하지 않는다고 해서 한덕수 총리에 대해서 또 탄핵을 하게 되면 예. 이거는 정말로 우리가 그 비상계엄 이 내란 사태의 종식과 그를 통한 국정 안정화보다는 더 큰 정쟁의 과정으로 좀 빠져들 수밖에 없다.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예. 천 대표님께서는 이 한덕수 국무총리를 재탄핵하는 건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필요 없죠. 지금 그거 한다고 해가지고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지금은 일단 윤석열 대통령 탄핵이 잘 마무리되면 되는 것이고요. 그렇게 되면 어차피 조기 대선하고 다시 정상적인 형태의 정부를 꾸리면 되는 것이지 한덕수 총리 재탄핵할 필요 없습니다. 그리고 지금 탄핵을 추진한다고 해도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 결과가 나올 때까지 그게 나올 리가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한덕수 총리 저도 불만도 있고 마흔역 재판관 임명 안 하고 있는 거 분명한 위헌인 것도 맞지만 어쨌든 대통령 탄핵 결정이 나왔을 때 안정적으로 선거를 관리하고 또 대외 신임도를 유지하는 정도의 역할을 할 수 있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불만이 있더라도 지금 재탄핵하는 거는 말이 안 된다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자, 한편 내일은 이재명 대표의 선거법 항소심 선고도 예정이 돼 있습니다. 앞서 1심 법원은 당선 무효형인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는데 또 앞서 검찰은 1심과 같은 징역 2년을 구형했습니다. 2심 법원은 어떤 결정을 하게 될 거라고 보세요? 서동용 의원님. 예. 이제 법원이 형사사건 재판에서 유죄인지 무죄인지 또 형량을 어느 정도 할 건지를 결정하려면 기록을 깊이 있게 들여다보고 사실관계를 먼저 확정한 후에 관련 법리를 적용해서 최종 판단을 하는 거거든요. 예. 근데 이제 저는 기록 자체를 전혀 보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예. 언론 보도만 보고 이게 유죄일지 무죄일지 형량이 어느 정도 될지 이런 부분을 저는 좀 예상하기는 어려워서요. 예. 예, 그 법원의 결정에 대해서 예상은 제가 좀 어려울 것 같아요. 그렇다면 2심에서도 혹시 당선 무효형을 선고받게 될 경우에 어떤 파장이 좀 우려될 거라고 보세요? 일단 이제 이재명 대표하고 민주당 지도부는 그런 경우라도 대법원 확정 판결이 있기 전까지는 대선에 출마할 수 있다. 그리고 만일에 당선되면 재판이 중지되고 대통령 임기를 채우는 데 문제가 없다. 이런 입장을 보이고 있는데요. 예. 대통령 선거에서 당선되면 지금 하고 있는 재판이 중지될 것인지에 대해서는 그와 반대되는 견해도 많이 있고요. 예. 그렇긴 하지만 대법원 확정 판결 전까지는 피선거권이 상실되지 않으니까 대선에 출마할 수 있다는 건 법리적으로 틀린 말은 아니죠. 문제는 이제 국민인데요. 예. 국민들께서 이를 허락하시면 가능하고 허락하지 않으시면 안 되는 겁니다. 국민의 의사는 여론의 추이로 나타날 것인데 참고로 이제 얼마 전에 한 언론사가 여론조사를 실시하면서 예. 이재명 대표가 2심에서도 당선 무효형을 받는 경우 대선 출마에 찬성하느냐라는 걸 물은 적이 있어요. 예. 전체적으로도 반대가 더 높기도 했습니다만 호남에서는요.
그런 경우라면 출마해서는 안 된다는 의견이 56%였고 출마에 찬성한다는 의견이 36%였습니다. 이제 이런 호남의 민심들이 있는 거니까요. 예. 이제 내일 판결이 민주당 주장처럼 또 이재명 대표 주장처럼 무죄가 나오면 다행이겠고, 만약에 당선 무효이 나온다면 이러한 그 여론의 흐름에 대해서도 깊이 있게 좀 들여다보면서 뭐 판단하고 결정해야 되겠죠. 알겠습니다. 천하람 대표님께서는 내일 선고를 예측하시는 것도 싫어하실 것 같긴 한데 어떻게 보세요? 네, 뭐 사실 정확한 예측은 불가능합니다만 예. 그래도 유무죄에 대한 결론이 대폭 바뀌지 않는다면 피선거권 상실 이상 벌금 100만 원 이상이 나올 가능성이 조금 더 높지 않나. 이건 그냥 일반적인 추측이고요. 예. 말바법은 없습니다. 그리고 예. 이게 이재명 대표가 2심에서까지 피선거권 상실령이 나오게 된다 그러면은 예. 이게 더불어민주당 내부 문제가 아니고요. 당선이 된다 하더라도 굉장히 취약한 지위에 있게 되는 대통령이 되거든요. 취약한 지위. 예. 네, 대법원의 볼모가 되는 겁니다. 대법원이 언제라도 선고를 해서 유죄 판결을 확정해버리면 대통령직이 상실되게 되거든요. 그러면 제가 대법원장이면은 법원 수건 사업들 다 뜯어낼 겁니다. 법원도 수건 사업들이 있거든요. 뭐 예. 해사법원, 노동법원 신설하고 싶어하고 법원 예산이나 뭐 직급이나 이런 것들도 다 올리고 싶어 하는데 예. 이재명 대표가 그거 안 들어줄 도리가 있을까요? 안 들어주면 어허. 대법원 눈 밖에 나면은 자기 재판을 해버릴 수도 있는데 그래서 이게 제가 어떻게 보면 작은 예를 하나 들었지만 예. 대한민국 국격에 맞지 않는다. 대통령이 대법원에 볼모가 되어 있는 상황은 좀 상상하기 어려운 상황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게 100만 원 미만형은 지금 보고 계시지 않은 상황이고 똑같이 아니죠. 그렇게 나올 수도 있습니다. 그럴 경우에는 이재명 대표는 부담을 엄청나게 많이 덜게 되겠죠. 일반적인 생각으로는 그렇다라고 주셨습니다. 네. 자, 이재명 대표가 어제 한덕수 국무총리 탄핵 기각 결정에 대해서 국민이 납득할지 모르겠다. 즉각 윤 대통령 파면 선고하라라고 주장을 하면서 이재명 대표는 법원 대장동 재판에 별도의 사유서도 없이 증인으로 출석하지 않았습니다. 재판부는 과태료 300만 원 부과를 했고요. 이런 이 대표의 행보는 좀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서 의원님. 예, 이제 한덕수 탄핵 기각 결정에 대해서 탄핵 소추를 추진했던 야당의 대표로서 비판적 견해를 밝히는 거, 이건 당연한 일이겠지요. 예. 그 견해 표명을 개인 재판 문제와 연결시켜서 볼 필요는 없다고 생각은 합니다. 예. 다만 이제 이재명 대표가 증인 출석 요구서를 받고도 별도의 사유서도 없이 법정에 나가지 않았다. 이거는 비판받을 수밖에 없는 행위가 아닐까 싶어요. 대통령을 목표로 하는 정치 지도자라면 그 모든 행위에 대해서 국민의 시선을 의식해야 할 텐데요. 예. 국민들은 대통령을 꿈꾸는 정치 지도자가 법원이 정한 합법적 절차에 협조하는 태도를 보이는지 여부, 이거를 그에게 헌법과 법률을 준수할 의지가 있는가, 이런 것과 연결시켜 볼 가능성이 많습니다. 예. 그래서 어제 같은 일들은 뭐 구체적인 내부 사정은 모르겠습니다만, 꼭 그럴 수밖에 없었던 사정이 있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겉으로 드러난 것만으로는 좀 부적절한 행동이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예, 천 대표님은 어떻게 보셨습니까? 네, 이거는 내로남불이죠. 그 헌법재판소 보고는 신속한 재판을 하라라고 하면서 법원이 신속하게 재판을 하기 위해서 증인으로 부르는 거에 대해서는 뭐 사유서도 안 내고 불출석한다. 안 되는 거거든요. 이게 지금 우리 정치가 어떻게 보면 너무 연예인들보다도 낮은 수준의 도덕 기준이 있는 것 같아요. 만약에 어떤 연예인, 특히 국민적으로 이미지가 좋은 연예인이 법원에 증인 출석 요구를 받았는데 과태료 받고 나 그냥 안 나갈란다 했으면은 난리 났을 겁니다. 근데 이재명 대표는 대통령을 하시겠다라고 하는 분인데 연예인들보다 낮은 수준의 도덕 기준이나 법률 준수 기준에 맞춰서는 좀 곤란하다. 그렇게 말씀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자, 다음 이슈 넘어가 보겠습니다.
홈플러스 이야기를 좀 해볼까 하는데요. 홈플러스가 거액의 차입급 상환 부담과 또 경영 실적 악화로 기업 회생 절차를 밟게 됐습니다. 순천에도 지금 2개가 있고 광양에 1개 등 지역에도 대형 홈플러스 매장이 좀 있는 만큼 지역에서는 지금 고용 불안 우려가 나오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어떻게 보고 계세요, 서동용 의원님? 예, 지금 뭐 연일 그 언론에서 계속 보도되는 아주 중요한 이슈가 돼 있는데요. 지금 이제 회사가 어려운 뭐 회생 신청을 할 수 있겠습니다만 홈플러스의 대주주인 사모펀드 MBK가 관련 펀드를 운용해서 1조 원대의 큰 수익을 챙겼음에도 불구하고 별다른 대책도 없이 기업회생을 신청했다. 그래서 모럴 해저드에 해당한다라고 하는 비판이 있고요. 또 신용등급 하락을 미리 알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CP 등 단기 채권을 발행했다. 이게 사기죄 또는 자본시장법상 부당행위에 해당한다. 이제 이런 지적들이 있어서 이 문제에 관련한 그 논란들이 이제 보통이 아닙니다. 예. 그런데 이제 우선 이제 노동자들의 경우 이제 앞으로 이렇게 회생 절차가 진행되면 여러 가지 좀 규모가 축소될 수밖에 없어서 고용 불안 문제는 있겠으나 노동자들의 그 임금은 이제 공익 채권이어서요. 회생 과정에서도 상당 부분 보전이 되는 것이지요. 문제는 그 입점 상인들이요. 입점 네. 업체들 그리고 납품업체들 이런 분들은 그 채권을 그 회생 채권이 돼가지고 온전히 보전받을 수 없는 그럴 가능성들이 커지거든요. 그래서 그분들의 어려움들이 굉장히 좀 클 것이어서 그 부분이 가장 크게 좀 걱정이 됩니다. 예. 천 대표님께서는 이런 지역에서 나오고 있는 고용 불안 우려에 대해서 어떻게 보십니까? 네, 사실 그 예전에는 대형마트가 굉장히 잘 됐는데요. 요즘 이제 쿠팡 같은 온라인과 경쟁하다 보니까 홈플러스마저도 휘청거리는 그 상황이 왔습니다. 물론 뭐 MBK의 책임이 얼마나 있는지 봐야 되겠지만, 예. 이제는 대형마트에서 계속 근무하는 분들이 일자리를 지키려면 온라인과의 경쟁에서 대형마트들이 좀 뒤처지고 있는, 내지는 규제가 있는 부분들에 대해서도 다시 한번 고민해봐야 되지 않나. 이게 지금은 홈플러스지만 앞으로 뭐 이마트가 됐든 다른 마트들도 지금 모든 게 온라인 쇼핑에 잠식당하는 시대에 안전하지 않다. 저는 뭐 그런 걱정들을 많이 하고 있고, 당장 홈플러스 같은 경우에는 이게 회사가 갑자기 휘청거려가지고 일자리가 갑자기 사라지는 일은 없도록 저희 정치권도 잘 챙겨봐야 되겠다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정치권에서는 이걸 개입을 할 여지가 있다고 보시는 건가요, 천 대표님? 뭐 사실 직접적으로 개입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다만 뭐 아까 서 의원님 잘 말씀해 주셨듯이 법원에서도 기업을 계속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또 고려할 것이고 근로자들 보호도 할 겁니다. 동시에 저희 정치권에서도 이 MBK 같은 지금 펀드들에 대해서 과연 적절한 책임을 부담하고 있는지를 계속해서 또 묻고 따져보는 그런 작업들을 하게 되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들어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정치 한판 더불어민주당 서동용 전 의원, 개혁신당 천하람 당대표 대행 겸 원내대표와 함께했습니다. 두 분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예.